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네, 양지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이제 좀 컨텐츠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컨텐츠인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회사의 서비스 소개 영상을 각각 올렸죠. 근데 그거 이제 말 그대로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소개 영상이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죠. 근데 또 저는 안 봤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재밌게 찍을 수가 있냐.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가장 난이도 있어.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은 저희 회사의 서비스 소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회계법인 말씀을 뭘 해주는 회사냐, 뭘 해주는 회사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계법인 마일스톤 서비스 라인이 공식적으로 1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3개나 있어? 좀 많지 않나요? 줄일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텐데 서비스 라인 13가지를 한번 간단히 양 대표님이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도 외울 수가 없어서 기장, 자문, 스톡옵션, 법정감사, 임의감사, 투자금실사, 법인세,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밸류에이션, 합병 및 분할, 실사, IFRS 컨버전, 그리고 마지막이 딜. 총 13개 있어요. 맞네. 뭐 거의 김밥 천국이라고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업의 시작부터 기획 정점까지가 저희 슬로건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 라인을 구축하다 보니까 거의 그 순서대로인 거 아니, 같아요. 그 순서대로예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연 스타트업 성장 단계로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약간 좀 가슴이 좀 답답하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서비스 라인은 성장 단계별로 생각하고 서비스 라인을 만든 게 아니라서 그건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는 업무를 쭉 그냥 나래비를 시켜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스토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만들어졌어요.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저희는 재무, 회계, 세무 쪽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니까 그 나머지 거는 논의로 하고, 처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 기장이죠. 기장은 뭐 이래나 저래나 해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금 신고를 하는 기장이란 걸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기장만 필요한 게 아니죠.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스톡옵션이랑 이슈가 생겨요. 항상 생기죠. 본인도 생겼잖아. 저도 생겼죠. 그래서 내가 마일스톤한테 물어봤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뭔가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톡옵션도 부여하고, 이제 또 스타트업에서는 투자라는 이제 필수적인 이슈가 있죠. 그렇죠. 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면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밸류에이션, 그럼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토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투자사 측에서 저희 회사의 실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렇죠. 그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유치를 이루어지면은 투자자 측에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임의 감사를 받아오라고 해요. 투자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임의 감사를 받아오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감사를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회사가 굉장히 좀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사도 맞죠. 있고 임의감사도 받을 정도고 했으면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일 거고, 이때쯤이면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아웃소싱을 맡기셨던 기장을 이제 내재화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회계팀을 꾸린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팀을 꾸리게 되면은 이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회계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 서비스. 자문.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팀이 있어도 궁금한 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자문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요. 이때 정도 되면 또 이제 스타트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분 이동. 파운드의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구주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때 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상경세법에서 주식 가치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네. 국세청이 생각하는 주식의 가치라. 그걸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가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실사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 네. 내 투자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나. 투자금 실사를 뭐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는 큰 마일스톤이죠. 법정감사. 외감. 외감. 맨날 얘기하는. 외감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법정감사도 해드리고 있고, 계속 성장합니다. 회사가 좋아요. 계속 성장하고 이제 기업의 정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왔으면 이제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IPO. IPO 상장. IPO를 통한 기업 공개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M&A 쪽이죠. M&A 담당하고 있는. 이제 IPO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필연적으로 IFRS 컨버전이라는, 회계 기준 한번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큰 이슈가 있고, 그렇게 해서 IPO까지 가는 트랙이 있고, 하나는 이제 MNP에서 중원하고 있는 M&A, 매각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왜냐면 스크립트를 이게 짠 거 같아요.
진짜 생각 안 했고 나도 진짜 그냥 것 같은데. 생각 나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설명이 잘 나왔던 것 진짜 같습니다. 네. 시간의 흐름대로 가면 다 중간중간에 저희 서비스가 연결되는 고리들을 다 설명해 주신 다 것 있어요. 슬로건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도 실제로 내가 많이 받아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나도 실제로 좀 궁금하긴 해요. 마일스톤에서 13가지 서비스 중에 뭔가 그게 양적으로든 고객 수적으로든 뭐 빈도든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건 기장.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수량이란 표현 좀 그런데 Q로 Q로 치면은 치면은 고객 수로 하면은 기장국이 제일 많고.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처음부터 필요한 서비스고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서비스니까 저희 고객사 분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기장을 맡겨주시는 기장 고객사가 제일 많이 있죠. 뭐 기장은 세무법인도 하고 세무사님도 하실 수 있지만 회계사라서 할 수 있고 회계법인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감사, 임의감사가일 수도 있고 그냥 감사도 많이 법정감사가일 수도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서비스 중에 그냥 횟수적으로 양적으로 제일 많은 건 스톡옵션 관련인 것 같아요. 스톡옵션. 시험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다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상세법상 주식평가도 많은 것 저건 같고.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모든 그 자문에 딸려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 그렇구나. 상세법.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마일스톤 회계법인의 뭔가 특징이 뭐냐 이게 답할 수 있는 영역인지 되게 모르겠어요. 어려운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질문이에요 사실. 답변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있죠. 어. 마일스톤 서비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숫자와 관련된 이슈를 다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뭐 특정 하나 찍어서 우리는 스톡 옵션을 잘해요 이게 아니라 사실 그냥 회사 운영하다 보면 뭐 너도 스톡 옵션 이제 부여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고객사들 만나보면 이게 법률 이슈인지 세무 이슈인지 회계 이슈인지 구분이 없어요. 어렵죠. 그러면 가장 먼저 컨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변호사보다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장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맡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고객사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전문가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인 거고.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 이거는 임의감사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스톡옵션 부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밸류에이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셔도 그냥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합병하신다 그랬는데 합병이 막연하잖아요. 합병 어떻게 해요? 잘 모르지. 그래서 뭐 합병을 할 건데 뭐 해야 돼요? 가 질문이었어. 그래서 합병을 하시려면은 기업가치 평가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적격 합병이 있으니까 세무 이슈도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슈가 있으면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저희가 다 알려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그 배경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고 그 앞단계, 뒷단계를 다 이제 관통하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이드 해드릴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그게 좀 가장 듭니다.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네. 고객분 제일 만약에 기장 맡기신 고객분 많잖아요. 네. 기장도 솔직히 똑같아요. 무슨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너무 많죠. 많잖아. 네. 근데 마일스톤은 뭐가 다르냐? 이게 더 어려운 질문 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면 뭐가 다르니? 저희가 나는 옛날에 내가 초기에 영업 어쨌든 기장을 많이 했잖아요. 난 기장 영업 많이 했고 많이 했죠. 만약에 기장 영업 왕이었지. 기장 영업하면 일단 본인의 생각을 먼저 마일스톤은 하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제가 빨리 답변해드려요. 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당시 우리 시기에 영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마일스톤 규모도 좀 꽤 커졌고 고객 수도 많고 고객분들한테 기장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차별화된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엄청 많이 했죠. 예, 엄청 많이 했을 텐데 네. 현재 버전의 차별점, 특장점이 뭔가요? 제가 이제 거의 한 8년째 기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쭤보시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지점에서 마일스톤의 기장 서비스 뭐가 다르냐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전 구성원이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에 특히나 이제 기장 쪽에서 보면은 뭔가 IT라고 하는 기술적인 거를 접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생기고 있어요. 많아요.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도 한때는 그런 걸 한번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뭔가 고민을 트라이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개발도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기장이란 서비스는 고객과 최적점에서 만나는 담당자 그 담당자의 실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이제 인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attitude.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IT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기장의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이제 회사의 결론이었고,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잘할 수 있냐를 고민한 결과는 그냥 심플해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교육을 잘 해드리고 그렇게 잘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잘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버전에서는 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잘 하시는 분이 고객분의 업무를 맡겨주면 만족도도 올라가고 지금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저는 다른 데랑 비교해서 이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나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들자면 물론 기장이라는 거는 이 업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중요하긴 한데 이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는 반드시 나와요. 그럼 누군가가 백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게 거의 한 4개 정도의 레이어가 있어요. 담당자가 해결이 안 되면 팀장, 팀장이 해결이 안 되면 실장, 실장님이 해결이 안 되면 자문회계사, 자문회계 해결이 안 되면 파트너 회계사까지.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의 이제 기장 맡기면 사실 담당자 혼자서 거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차별점이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보는 관점을 얘기해드려요.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얘기해준 게 예를 들어요. 권 부대표님이 얘기해준 건 한 명 한 명 직원의 역량, 양 대표님이 얘기해준 건 그 직원 한 명 한 명 역량의 수직 계열. 저는 반대 수평인데 마일스톤 기장에는 없는 업종이 없어요. 모든 업종, 엄청나게 많은 업종과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제가 알기로는 다 있거든요. 부동산, 뭐 건설, 뭐 쇼핑몰 등등. 근데 보통 이런 기장 업무는 옆에서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이 있냐 없냐, 다양한 사례가 있냐 없냐, 이 업무 경험자가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한데 그게 서로 시스템적으로 백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회사니까. 그러니까 처음 해본 회사가 아예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도 뭐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답이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맞아요. 결국엔 답이 있어. 여기 안에서 답이 있고 사례가 다 쌓여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서비스, 자문.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문 서비스를 기장을 안 맡겨도 그러니까 자문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는 사실 이런 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기장이라는 깔고 가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지 마세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역이 그레이한 뭔가 애매하죠. 뭔가. 애매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딱 자르기가 애매한 서비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자문 서비스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든 거는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체적으로 회계팀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그때는 이제 회계팀의 맨파워가 약하거든요. 처음인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실무적인 것들, 이때는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회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죠? 자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조금 더 이제 성장했을 때는 진짜로 말 그대로 기장의 범위를 벗어난 굉장히 회계 세무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이슈들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깊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사가 임의감사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매출 총액으로 인식해야 되냐 순액으로 인식해야 되냐 감사이랑 은근 다툼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맞냐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 기장과 관련된 자문이라기보다는 진짜 되게 깊이가 있는 자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장과 자문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장은 말 그대로 장부를 만들어 주는 거고 자문은 진짜 어렵고 복잡한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는 별도의 서비스로 저희는 이제 구분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서 답을 굳이 해드린다면 뭐 기장을 하면서 자문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기장은 다른 데다 맡기면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장과 자문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도 많이 나왔던 스톡옵션. 스톡옵션 이게 궁금한 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스톡옵션이라는 이슈가 회사를 할 때 매일 나오는 이슈는 아닌데 그렇지. 한 번 나올 때는 되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돌이킬 수는 없잖아. 중간에 그리고 이제 되게 이슈가 많아.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슈, B라는 사람에 대한 이슈, 시기에 대한 이슈. 그래서 그때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막 스톡옵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얕지. 이 얕은 거를 어쨌든 이제 마일스톤에서 이 스톡옵션 담당해주신 회계사님이 깊게 다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뭐 서류도 뭐 형 그냥 이거 써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냥 다 그 양식을 다 맞춰서 양식도 줬어요. 있고 샘플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했죠. 그리고 스타트업 C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 C에서는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아마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에 스톡옵션이라는 챕터로 서비스 라인이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질문이 스톡옵션은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나요? 부여할 수 있는데 무조건 틀립니다. 왜 제가 100%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스톡옵션 막상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3개가 거의 동시에 돌아가요. 부여는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이 쓰고 그리고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이 일단 걸리고 그리고 법인세법도 걸려요. 그래서 이 3가지 법을 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여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쪽의 서비스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법은 법률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자문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자판기 느낌. 거의 이제 자판기 느낌이라 맡겨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뭐 저희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스톡옵션 관련해서 책 가이드북도 내고 가이드북도 있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세미나도 있고 저희가 아마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이죠. 네. 자, 그럼 스톡옵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감사 얘기도 나왔었죠. 이제 뭐 여기서 개념을 간단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감사는 법정감사, 외감이 이제 외감이라고 하죠. 법정감사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임의감사도 많이 발생하죠. 임의감사가 훨씬 많죠. 투자사가 이제 요청하는. 그 두 가지의 차이점? 차이점이랑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지 간단히 뭐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법에 의해서 하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냐인 것 같고요. 근데 업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객사들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그냥 감사 증거의 그냥 수집 그 양 그냥 거기서 차이가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임의 감사는 아무래도 저는 좀 더 그냥 자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회계법인한테 손을 거친 재무제표가 거친 되는 거죠. 재무제표인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 그냥 놓치고 있는 회계 처리를 잘 설명해 드리는 거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냥 이제 법정 감사는 정말로 적정이냐 한정이냐 뭐 부적정이냐 이게 더 포커싱이라면 임의 감사는 그것보다는 뭐 적정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회계 처리를 이런 걸 조금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정 감사, 임의 감사 차이는 저는 이제 어느 게 좀 더 자문의 성격에 가깝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라인은 이게 그 실사라는 단어가 스타트업에서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네, 투자금 실사, 뭐 실사. 실사. 어쨌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이 실사라는 키워드를 맞닥뜨리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금 실사인 거죠? 이게 새로 생긴 서비스지? 올해 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해 실렸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해했어요. 새로 만든 거고 그 투자금 실사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뭔가 투자사가 이제 어떤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이 투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저희 같은 이제 외부 제3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실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해서 실사라고 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투자금에 대한 실사예요.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는 보지 않습니다. 뭐 A라는 VC가 본인의 투자금 10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뭔가 범위가 굉장히 좁죠. 뭐 이것도 수요가 많아요. 요즘 VC 쪽에서 업무 의뢰가 들어오나요? 네, 업무 의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일이 벌크로 들어와요. 그러겠네요. 한 투자 기관에서 그냥 통으로 이제 맡겨주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 이게 오히려 제일 애매한 게 어디 가서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 너 투자금 실사 하니? 그래서 뭔가 조금 니치 마켓 같은 이제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음 질문이 난 제일 재밌었는데 진짜 내가 많이 듣는 질문이었거든. 세무법인도 있고 회계법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법인이어서 텍스 좀 약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그럴 수 받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회계법인인데 텍스 잘하나요? 이러면 이제 잘하니? 부들부들 거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텍스 출신으로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법인, 그러니까 기업의 관점의 텍스, 법인세 텍스는 회계법인이 잘하는 것 같고요. 개인 단위 소득세, 뭐 증여 상속은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이 조금 더 전문 영역인 것 같고 그 기업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계법인들의 텍스팀이 훨씬 더 전문적인 것 같고 어떤 중간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잘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 회계법인의 마일스톤에 텍스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김현장 출신도 있고 막 이런. 김현장 출신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있고. 그분도 김현장 출신이시고 뭐 거의 텍스 명가죠. 난 무서워서 말 못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텍스를 잘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뭐 잘합니다. 이걸 뭐 잘한다고 뭐 말만 떠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누가
업무를 하냐가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장단 어쨌든 직원 레벨에서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이제 기업 세무 쪽에서는 저희 회계사분들 회계사분들이 어쨌든 비펌 조대본부 출신이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있는 세무 업무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워딩에서도 나와 있지만 막연하게 세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즉 기업에 대한 세무고요. 저희가 다루지 않는 세법 영역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속세는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못하니까. 아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법을 세무를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택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저희가 다루지 않고. 그래서 뭐 단순히 법인세 신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응도 법인세 서비스 라인 중에 한 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뭐 경정청구, 조세불복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업무도 법인세 관련된 거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네. 편견을 한번 깨시라.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이게 결국엔 기업가치 평가 쪽에서 얘기가 나오죠. 결국에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간단히 짚어드리긴 했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상증세법에 대해서 뭐 주식가치 평가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뭐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한번 설명 차이점? 부탁드려볼게요. 뭐 차이점은 일단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거래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보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F, 현금할인법이라든지 아니면 EV 에비타라든지 이런 방법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기업을 평가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법상의 주식 평가는 세금을 잘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DCF랑 EV 에비타를 쓰는 게 아니라 완벽히 그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집어넣는 작업이 있고,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맡겨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를 써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거를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DCF를 돌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 나는 이제 저희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냐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DCF를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EV 에비타를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모델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고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밸류에이션 어쨌든 재무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목적이고. 상계세법에서는 완벽하게 텍스 쪽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업가치 쪽에서는 비슷하게 접근하지만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근데 말소는 두 가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다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텍스고요, 사실상. 맞습니다. 하나는 뭐 굳이 치면 파스죠. 그리고 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서비스 라인이네요. 합병분할. 합병분할. 무서운데 합병분할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많아. 은근히 발생을 해가지고 아마 서비스 라인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병분할 이렇게 딱 접근합니다. 저희 합병하려고요. 근데 뭐예요? 딱 이거야. 정확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해 뭐 이건 기사도 났는데 저희가 합병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봤어요. 법무법인이랑 같이 한번 해봤는데 뭐 법무법인이 해드리는 거는 이제 상법상 합병 절차가 있어요. 등기 절차도 뭐 채권자 보호 절차도 있고 합병이라는 게 되게 꽤 복잡하더라고요. 엄청 이번에 한번 복잡해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상법상 보면 그거는 저희가 같이 이제 일하는 법무법인 쪽에서 했고, 저희가 해드렸던 거는 합병할 때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나오는데 세법에서 정한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이제 과세가 이연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드린 거는 텍스적으로 이제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두 번째 해드렸던 경우에는 합병이라는 건 결국에 두 회사의 주식을 어찌 보면 이제 교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 교환이 있으면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사의 대표님들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합병 비율은 있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좀 더 뭐 백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드리는 작업. 회계법인에서 합병분할 해드렸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적격합병 검토 텍스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보고서 해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은 하나 회사가 없어지고 하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존속 회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고 절차가 꽤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서 합병 전에는 두 가지, 적정합병과 밸류에이션이었고, 합병 이후에는, 합병 등기 이후에는 저희가 존속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세법상의 의무 신고를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도 이렇게 저도 다른 회사 홈페이지 많이 봤는데 합병 분할이 이렇게 있는 건 없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저희는 굉장히 쉽게 풀었었죠. 네. 홈페이지에.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쓴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없었는데 생긴 이유는 그만큼 되게 횟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수요가 있습니다. 많고 의외로 합병도 많이 하시고 분할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실제 많이 하는 거니까 실사, 뭐 사모펀드나 VC 쪽에서 자기가 투자하기 직전이든 투자하려고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실사한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시죠? 실사 많이 하죠. 네, 많이 실사 하지 많지. 않아요? 디디. VC 거 많아요? 뭐, 요새, 그쵸. 네. 요새 했던 거는 P. PE 그것도 쪽도 있고. P고. 예. 그래서 실사도 뭐 크게 재무실사, 세무실사가 있는데, 재무실사는 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숫자들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재무적으로 파악하는 실사를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은근히 세무실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많이 없어요.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는 많지 많이 않습니다. 없어요. 이거를 둘 다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양말잡이. 그러니까 세무실사라는 건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냐를 검토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에 같이 하는 경우도 같이 하는 있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투자 의사결정에 앞서서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재무적이든 세무적이든 실사를 많이 의뢰해 주시고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실제 저는 딜을 하니까 그렇죠, 실사를 내가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응을 하잖아요. 실사돼요. 재무실사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중요하고 빈번한데 이 세무실사가 되게 무서워요. 세무실사는 딜브레이커. 일반적으로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실사지만 하나 뭐가 나오면 딜브레이커예요. 딜브레이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뵙게 된 PE 쪽에서도 되게 큰 딜 열심히 여기까지 쫙 95%까지 공정이 끝났는데 텍스 DD에서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고민이 커졌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 전에 저한테 법인세를 맡기셔라. 맡겨야지. 맡겨야 돼요. 맡겨야지.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텍스 이슈 때문에 나온 금액이 몇십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매도자한테 에스크로로 돈 안 주고 담보 걸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네, 텍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이 마지막 이제 상장 직전에 컨버전. 이제 기업의 정점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회계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IFRS는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일반 기업 회계 네, 기준. 저희가 다룬 세 개.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제 회계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제 많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비상장의 세계였고 이제 비상장의 상장의 세계였죠. 세계로 가기 위한 첫 문이 그죠. IFRS 컨버전이에요.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이 재무제표를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과정이 녹록치는 않고요. 굉장히 녹록치는 않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특히나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런 IFRS 컨버전으로 인해서 재무적으로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자본인 줄 알았는데 부채로 부채금이 만들어내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마 재무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틀어질 거예요. RCPS라든지. 부채가 많이 잡혀. 그래서 이제 IFRS 컨버전은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대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하는 용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기 전에 많이들 하는데 특히나 스타트업 씬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재무적인 효과를 모르니까 회계적인 좀 미리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상장은 뭐 당장 내년, 내후년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번 돌려봤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 될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RS 컨버전을 미리 맡기신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투자 받았는데 회계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IFRS로 만들려고 하다가 비용을 듣고 그냥. 그래서 이제 컨버전은 보통 상장 준비의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기업가가 상장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이슈. 한번 쭉 간단히 서비스 라인을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컨텐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년에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때 또 다른 메뉴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회계법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궁금하신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업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